서울대 한국어 4A.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투판지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전공을 정해야 하는데 뭐가 좋을지 몰라서. 아직까지 전공을 못 정했어? 곧 입학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빨리 내야 하는데 걱정이야.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 없어? 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를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취업할 일을 생각하면 경영학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취업도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지. 경영학 공부가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설악산은 단풍이 아름답다면서요? 네. 그래서 가을이면 관광객이 정말 많이 와요. 한국 학과에 합격했다면서요? 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승진이 안 돼서 속상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다 보면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희엔 씨, 오래간만이에요. 아, 유진 씨, 잘 지냈어요? 네. 어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한국학과에 합격했다면서요? 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꼭 가고 싶어 하더니 결국 해냈군요. 고마워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강의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고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엔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잖아요. 그럴까요? 지내다 보면 적응하겠죠? 그럼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하게 될 거예요.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반찬이 많고 요리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 나의 장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내가 조언해 준 대로 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다. 오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했다. 다음은 상담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몰라서 상담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공을 선택하려면 먼저 자기 관심과 적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예전부터 방송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방송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배우나 가수가 되고 싶으면 연극영화과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고,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는 게 좋은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연예인은 제 성격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이 없거든요. 연예인보다는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신문방송학과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만드는 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드라마 만드는 일도 있고 뉴스를 만드는 일도 있고 말이죠.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대학교 선배와 후배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니? 아, 누나. 이번 시험을 너무 못 봐서요. 시험이 어려웠다면서. 다른 친구들도 못 봤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제 취직 준비도 시작해야 하는데 학점이 나빠서 큰일이에요.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요즘은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하고 둘 다 잘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겠다. 너는 책임감이 강해서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동아리를 그만둘까 해요. 글쎄,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취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점이 문제지요. 내가 일을 잘하니까 선배들이 자꾸 너만 시키게 돼서 그래. 동아리 일을 좀 줄이고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들어보세요. 1. 저는 한국어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2. 여권을 집에 두고 공항에 갔어요. 3. 그 모임에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디자인과에 합격했다면서요? 아니요. 디자인과가 아니라 컴퓨터과에 합격했어요. 2. 놀이공원 입장권이 얼마예요? 2만 원인데요. 할인권이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3. 이 편지는 무슨 초대장이에요? 아, 제 친구가 식당을 열었다고 초대장을 줬어요. 또 운동해요? 요즘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요. 운동 시작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뭘 마셔요? 홍삼 음료예요. 홍삼이 건강에 좋다잖아요. 어휴,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군요. 운동에 건강식품에. 그럼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길이 어찌나 막히는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맞아. 요즘 어찌나 바쁜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낙지볶음을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어요. 배가 많이 아프세요? 네, 어찌나 아픈지 허리를 못 펼 정도예요.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해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목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몸이 어찌나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병에 걸렸나 봐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켈리 씨, 나는 정말로 아픈데 자꾸만 왜 그래요? 엄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가는 생활비가 모자라게 될 수도 있다. 계속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계획 없이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가게는 직원이 친절할 뿐만 아니라 물건의 질도 좋아서 항상 손님이 많다. 웃음은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까지 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119에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저 몸이 안 좋은데 일요일이라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아서요.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숨 쉬기도 힘들고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과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이에요. 강남구 신사동이요. 근처에 오늘 문을 연 병원이 3곳이 있네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병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놀이기구를 타려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야,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오니까 좋다. 그러게.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나면 다 풀리겠지? 우리 무엇부터 탈까? 당연히 롤러코스터부터 타야지. 뭐?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난 그런 건 딱 질색이야. 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 얼마나 신나는데. 난 무서워서 싫은데. 높은 데만 올라가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 지난번에 한번 타봤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숨도 못 쉴 정도였어. 알았어. 그럼 넌 뭐 타고 싶은데?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생겼대. 그래? 어떤 건데? 음악에 맞춰 의자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래. 진짜 재미있겠지? 어휴, 난 돌아가는 건 별론데. 그런 건 탈 때마다 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속도 거북해진단 말이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1. 얼마나 아픈지 다친 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2. 우리 집 앞에 빵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3.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발등을 밟았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요리를 하다가 밀가루를 쏟았어요. 2. 친구가 승진했다고 술값을 다 냈어요.
3. 저는 방바닥에 누워서 자면 허리가 아파요. 4. 요즘은 쌀가게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5. 손바닥하고 손가락은 더러운데 손등은 깨끗해요. 쇼트트랙 결승전이네. 누가 금메달을 딸지 한번 볼까? 두 선수가 비슷하게 달리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 우리 선수가 상대 선수를 따라잡고 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이다! 아니지. 저렇게 발을 내밀면 안 되지. 가슴이 먼저 들어와야 이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으니까 1등이지. 추워? 그럼 이 옷이라도 입을래? 이건 너무 얇아서 입으나 마나 소용없을 거야.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길까? 내가 보기에 이 경기는 해보나 마나야. 실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 어제 영화 재미있었어요? 옆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는 바람에 영화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저 선수가 왜 넘어졌대요? 상대편이 반칙을 하는 바람에 넘어졌나 봐요. 어제 축구 경기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도 우리 팀이 졌어요. 왜요? 경기 해보나 마나 서울대가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사실 전반전까지는 2대1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잘했네요. 그런데 후반전에서 한국대학교가 2골을 넣어서 1골 차이로 졌어요. 어휴, 아깝게 졌네요. 맞아요. 이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 팀 선수 한 명이 반칙을 해서 퇴장당하는 바람에 지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이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닭갈비라는 음식입니다. 서울의 별이라는 드라마에서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풋살이라는 운동 경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비해서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젊어 보입니다. 그 선수는 실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경기에 대한 라디오 토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최근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1등을 못해서 억울하다고 운 일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선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노력해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다른 선수와 부딪히는 바람에 아깝게 1등을 놓쳤으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등도 훌륭한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그 결과로 은메달을 받았으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스포츠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 경기에서 연습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1등과 2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은메달은 받으나 마나입니다. 아니, 그럼 반칙을 해서라도 1등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스포츠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동 경기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씨름 경기를 하네. 오랜만에 씨름이나 볼까? 그런데 두 선수 체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게. 이 경기는 해보나 마나일 것 같아. 체격이 큰 선수가 이길 게 틀림없어. 그건 모르는 일이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하잖아. 두고 봐야지. 에이, 무슨 소리야. 씨름은 무엇보다 힘이 중요하니까 체격이 클수록 유리하지. 체격이 큰 선수가 이길 게 틀림없어. 힘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해. 전에 봤는데 체격이 작은 선수가 기술을 잘 써서 자기보다 훨씬 큰 선수도 쉽게 이기더라고. 이 경기 결과도 아직 모르는 거야. 시작하나 보다. 둘이 막상막하네. 작은 선수가 생각보다 승부욕이 강한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승부가 쉽게 안 나겠어. 야, 정말 흥미진진한데? 작은 선수가 넘어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잘 버티네. 우와, 이겼다! 그것 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했지? 이길 수 있었는데 균형을 잃는 바람에 졌어. 아쉽다. 들어보세요. 1.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2.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키가 작은 선수가 넘어질 것 같아요. 2.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얼 정도예요. 3. 할 수 없지요, 뭐. 다음에 더 잘해야지요. 4.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승부가 쉽게 안 나겠어요. 5. 이곳에 가면 쉴 곳도 많고 산책도 할 수 있어요. 6. 보나마나 체격이 큰 선수가 이길 게 틀림없어요. 어때? 마음에 들지? 그래. 꽃 참 예쁘네. 좋아할 줄 알았어. 고마워. 그런데 이거뿐이야? 왜? 꽃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목도리 볼 때마다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생각 안 나? 아, 예쁘다고는 했지만 갖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 아, 그걸 꼭 직접 말로 해야 알아? 새로 산 휴대폰이 편리하지요? 편리하기는커녕 너무 기능이 많아서 사용법도 모르겠어요. 어제 영화는 재미있었니? 말도 마. 갑자기 배탈이 나는 바람에 영화관은커녕 집 밖에도 못 나갔어. 이 책이 재미있을까? 제목을 보니까 재미없을 게 뻔해. 이번 달에는 저축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저축이라니요. 돈을 많이 써서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모자랄 게 뻔해요. 오늘 스티븐이랑 영화 보러 간다면서? 좋겠다. 좋기는커녕 안 싸우면 다행이야. 왜? 서로 취향이 달라서 싸우는 거지.
오늘도 액션 영화를 보자고 할 게 뻔해. 넌 액션 영화 싫어하잖아. 스티브는 자기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너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자고 말해. 다른 거 보자고 해도 눈치가 없어서 잘 모르던데. 오늘 만나서 또 그러면 왜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냐고 말해봐.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어. 그래도 말해야 알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반면에 지하철역에서 멀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동생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들은 보통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자들은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운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친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제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직장 상사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발끈하면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따져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저 같아도 화를 냈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철수 씨한테 기대했던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남자들은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요? 그냥 힘들겠다는 한마디면 충분할 텐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남자들하고 다른가 봐요. 어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다음은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뭘 먹을까?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그런데 이 집 굉장히 좋아 보인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살게. 걱정 말고 메뉴 골라봐. 어떡하지? 여긴 너무 비싸서 우리 수준에는 먹을 만한 게 없는데. 다 맛있어 보이는데 왜 그래? 손님이 많아서 맛있을 것 같아 들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골라봐.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거 봐. 너무 비싸. 정식 1인분이 5만 원이나 하잖아. 괜찮다니까. 모처럼 좋은 데 왔는데 왜 그래 또? 또라니?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사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벌써 들어왔는데 창피하게 다시 나갈 수도 없잖아. 뭐 어때? 다시 나가면 되지. 우리 결혼하려면 돈도 모아야 하는데 너 이렇게 기분 나는 대로 쓰다가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달 내 생활비도 모자랄 게 뻔해. 그래도 메뉴판도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니까 미리 좀 찾아보고 오든지. 계획성 없이 그냥 오니까 이렇게 비싼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 너 정말 자꾸 이럴래? 들어보세요. 1. 친구가 오늘도 늦을 게 뻔해요. 2.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오늘은 민수 씨가 약속 시간을 지킬까요? 그 친구는 항상 시간을 안 지키니까 오늘도 늦을 게 뻔해요. 2. 지금 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지하철이 끊겼을 게 뻔해요. 3. 무슨 일 있어요? 네. 학교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4.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음식을 태우는 바람에 불이 날 뻔했거든. 야, 너는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짧으냐? 뭐? 내가 입이 짧다고? 그래. 내가 줄리앙한테 관심 있다고 친구들한테 다 말했다면서? 아, 미안.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입이 짧다는 거야? 그래. 비밀이라고 너한테만 말한 건데 그걸 다 얘기하고 다니면 어떡해?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그럴 때는 입이 짧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이 가볍다고 하는 거야.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해서 집에서 쉬려고요. 지연 씨 강아지가 힘이 없어 보이네요. 네.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걱정이에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파티 준비를 혼자 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친구가 도와준다더니 바쁜 일이 있다면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지난번 회의에서 서지혜 씨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경험이 많은 지혜 씨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회사 선배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요. 아키라 씨의 능력을 인정받은 모양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선배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안 도와줘요? 네,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쉬운 일도 혼자 못하느냐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생각은 못하는군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언어를 배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항상 같이 다니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한국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다.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읽다 보니 상식이 풍부해졌다. 서로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 없어졌다. 다음은 라디오 편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선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는 사당동에 살고 있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6개월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단짝 친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단짝 친구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가요? 그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며칠 전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자기가 나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도 화가 나지만 남자친구한테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만 사랑하겠다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런, 어떡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켈리 씨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키라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제가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모임에도 못 나갔네요. 네, 그랬군요.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미안한데 지금은 같이 못 마실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쓴다고 바쁘다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마음만 급하네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요. 입학원서 마감이 다음 주까지고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겹쳤으니 정신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친구들 안내도 해줘야 해요. 저런,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군요. 논문은 많이 썼어요? 아니요. 이제 겨우 쓰기 시작했어요. 미리미리 마음 먹고 썼어야 하는데 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힘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데 바쁘다니까 할 수 없네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일이 좀 끝나면 저도 모임에 나갈게요. 들어보세요. 1. 내 동생은 눈이 막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2. 회사 면접에 입고 가기에는 치마가 좀 짧지 않아요? 잘 듣고 맞는 발음을 고르세요. 1. 내 동생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걱정이야. 무슨 책을 읽는데 걱정을 해? 매일 만화책만 읽거든. 2. 민수는 귀가 얇아서 문제야. 뭐? 귀가 얇다고? 응. 민수는 귀도 얇고 입도 너무 가벼워.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지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이라더니 정말 멋있었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대강 알겠더라고요. 전 주인공의 아이와 헤어지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슬펐어요. 유진 씨는 교포니까 한국어 공부가 별로 안 어렵겠어요. 안 어렵기는요. 문법이 어려워서 매일 2시간씩 공부해야 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노래를 잘한다면서? 잘하기는 그냥 못 부른다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야.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데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까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경기 일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한국 노래면 발라드든지 댄스곡이든지 상관없대요. 소식 들었어요? 이번에 학교 축제에서 외국인 장기자랑을 한대요. 그래요? 재미있겠는데요? 줄리앙 씨도 한번 참가해보면 어때요?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면서요. 대단하기는요. 그냥 못 부른다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예요.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글쎄요. 괜히 웃음거리가 될까 봐서요. 외국에서 이런 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잖아요.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면 정말 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발라드든지 댄스곡이든지 상관없대요. 그래요? 그럼 한번 나가 볼까요? 부모님이야말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한글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아리랑이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이다. 우리 반 학생들은 여간 똑똑한 것이 아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내 동생은 여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축제를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보령 머드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어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보령 머드 축제가 펼쳐지는 대천 해수욕장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는 머드 미끄럼틀 타기와 머드 씨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에는 어제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는데요. 모두 축제에 대한 기대가 여간 높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머드 축제는 정말 대단해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20일까지 이어지는 보령 머드 축제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요트 경기, 콘서트 등 다양하고 신나는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머드 축제야말로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김준수입니다. 다음은 공연을 보고 감상을 말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켈리 씨, 어제 한국 전통 공연 보러 갔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좀 지루했지요? 지루하기는요. 신나고 흥겨운 공연이었어요. 관객들 반응도 대단했고요. 그래요? 전통 음악이라서 좀 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졸렸어요. 첫 번째 공연이 한국 궁중음악이었거든요. 수준이 높아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듣다가 잔 건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부채춤이었는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한복과 부채, 그리고 우아한 춤 동작 등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아, 정말 좋았겠네요. 아, 그리고 말로만 듣던 판소리 공연도 봤어요. 어찌나 슬프게 노래를 하는지 가슴이 찡했어요.
판소리야말로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인 것 같아요. 판소리 공연도 봤군요. 저도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인데. 또 다른 공연도 있었어요? 마지막 공연은 사물놀이였는데 아주 신이 나고 흥겨웠어요. 끝날 때쯤에는 관객들이 무대로 나가 같이 춤을 췄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와, 대단했겠는데요. 스티븐 씨도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꼭 한 번은 볼만해요. 안 보면 후회할걸요. 들어보세요. 1.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면서요? 대단하기는요. 그냥 못 부른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2. 어제 모임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기는요. 정말 지루했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그 식당이 음식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잘하기는요. 생각보다 별로던데요. 2. 어제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 괜찮았어요? 괜찮기는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3.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예쁘기는요. 전 희애 씨 목소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4. 케이크를 잘 만드시네요. 잘 만들기는요. 그냥 인터넷을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던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옳다고 봐요. 꼭 같이 살아야 할까요? 같이 살면 오히려 서로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맡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상대 팀이 지난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에요. 괜찮아요. 이번에 지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빵을 훔치다니.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저는 두 사람이 사랑하면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제 드라마 봤어요? 내용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못 봤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결혼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대 차이도 점점 느끼게 될 텐데요. 마리코 씨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이해는 되지만 저도 그럴 용기까지는 없는데요. 그것 보세요. 마리코 씨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 내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전화가 끊어질까봐 신발을 신은 채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지하철 안에서
문에 기댄 채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부모님께 전화하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계속 물어보신다. 희엔 씨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시청역이 가까운지 광화문역이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아파트의 안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곳이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지 않도록 해주시고 밤 9시 이후에는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리 이웃에게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소음에 대한 토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한 아파트 만들기 모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소음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망치질을 한다든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는 실수로 나는 소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를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제 취미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피아노 연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들어보세요. 1.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줄넘기를 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전라도 사투리는 서울말과 많이 다르네요. 2. 풋살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3. 라면을 끓는 물에 넣으세요. 4.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희엔 씨, 이 집은 독특하게 생겼네요. 네, 베트남 전통집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높이 지었어요?
베트남은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피하려고 높이 지었대요. 또 뱀 같은 동물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네요. 지연 씨는 김치를 집에서 담가 드세요? 아니요, 전에는 담가 먹었는데 요즘은 사다가 먹어요. 한복이 참 예쁘네요. 어디에서 샀어요? 산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서 빌려다 입은 거예요. 지수 씨가 요즘 모임에 계속 안 나오네요. 저도 직접 연락은 못 했는데 유학 준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남대문 시장에는 왜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싸고 좋은 물건이 많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 찻잔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어디에서 샀어요? 아, 이거요? 지난번 영국에 갔을 때 카부츠 세일에서 샀어요. 카부츠 세일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시장이에요. 아, 벼룩시장하고 비슷한 곳이군요. 그런데 왜 카부츠 세일이라고 불러요? 카부츠는 자동차 트렁크라는 뜻인데 트렁크에 물건을 놓고 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겼대요. 그렇군요. 그 시장이 매일 열려요? 아니요. 보통 주말에 열리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대요. 세계에는 아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모두 6대륙이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설날에 한국 사람들은 윷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민속놀이를 한다. 이 도서관에는 디자인 관련 책이 많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잡지도 많이 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속이 거북할 때 손을 따면 효과가 있다. 이 민족은 아이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재산도 딸이 물려받는다. 다음은 한국의 사투리에 관한 발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발표를 맡은 마스모토 게이고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사투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사투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출신 지역별로 억양과 말투, 사용하는 단어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사투리는 억양이 매우 강하며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간단하게 말하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면 무뚝뚝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도 사투리는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며 표현이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말에 비해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 사투리는 말을 끌면서 느리게 말하기 때문에 점잖게 들리며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사투리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주는 사투리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잘 보존해야 하는 흥미로운 문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표에 대한 질문과 응답입니다. 잘 듣고 그 내용을 써보세요. 마스모토 씨의 한국의 사투리에 관한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투리가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투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산이나 강으로 막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도 서로 달라지는데 말도 그 영향을 받아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사투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억양, 말투, 사용하는 단어 등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경상도 사람들은 퍼뜩오이소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빨랑 오랑깨요라고 하고 충청도에서는 어서 와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나 억양, 말투 등이 달라집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돌려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할 말만 하는 경상도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들어보세요. 1. 세계에는 아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모두 6대륙이 있다. 2.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이번 글쓰기 대회에 참석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네. 줄리앙을 비롯해서 오후 수업이 있는 학생 3명은 참석 못한대요. 2. 조용하고 깨끗한 방으로 들이면 되지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방이면 더 좋겠어요. 3. 형은 성격이 별로 급하지 않은가 봐요. 네. 아버지랑 비슷해서 좀 느긋한 편이에요. 4. 날씨가 따뜻해서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글쎄요. 아직 운전을 잘 못해서 멀리 가기는 힘들어요. 저는 지금 가수 강빈의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빈 씨를 좋아하세요? 그럼요. 강빈 오빠 멋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요. 최고예요, 오빠. 네. 이곳에는 1,500명이 넘는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후면 강빈 씨의 첫 번째 콘서트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콘서트가 끝난 후 강빈 씨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먼저 엄마한테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네,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콘서트 소식을 듣거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 그래. 지금 도착해서 다행이야. 우리가 10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지금 시작하는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지 뭐.
다음 영화표를 사자. 저 어제 이준 봤어요. 네? 가수 이준을요? 어디에서요? 어제 K-팝 콘서트에 갔다 왔거든요. 와, 거기 갔군요. 직접 보니까 어때요?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럼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공연 끝나고 나서 사인도 받았는데요. 직접 만난 거예요? 네,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나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연은 어땠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부러워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 꼭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곳은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 시험 기간에는 관계자 외에는 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함. 대학 졸업 후 5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작품 활동 중임. 마리코 씨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듯하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듯해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갔다. 이 작가는 내년에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귀국할 듯하다. 다음은 드라마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준영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너한테 들을 말 없어. 이 손 놔. 그건 정말 사고였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나도 준수영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썼어.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서윤아,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아니, 절대로 못 믿어.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는 우리 형을 데리고 그 험한 산을 가겠다고 할 때 내가 눈치챘어야 했어. 그때 말렸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건 오해야. 준수 형이 먼저 나한테 가자고 했어. 그렇게 못 믿겠거든 혜수한테 물어봐. 혜수 때문에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화해하려고 형이 계획한 등산이야. 아니, 혜수가 우리 형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질투심 때문에 벌인 일이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형을 죽여? 두고 봐. 서윤이 내가 우리 형을 죽였다는 것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다음은 서윤 역할을 맡은 연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형제라는 드라마에서 서윤 역할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지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연기자로 떠오르고 계신데 그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얼떨떨해서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실 때마다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시군요. 원래 연극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연기자로 데뷔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대학 졸업 후에 7, 8년 연극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했는데 그리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다른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한 적도 많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선배가 추천해줘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맡은 서윤이라는 역은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려고 친구의 형을 죽이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실제 성격도 그렇습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지요. 혹시 다음 드라마에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멜로드라마의 착한 남자 주인공 역할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에서 이미지가 강해서 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배우 하지욱 씨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1. 다음에 콘서트 소식을 듣거든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2. 난 오늘 모임에 못 가. 아버지 생신이거든. 3. 어제 백화점에 갔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유 선생님을 만났어.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2. 민수 씨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3. 왜 라면에 우유를 넣어요? 이렇게 먹으면 얼굴이 안 붓거든요. 4.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거든? 그런데 많이 달라져서 놀랐어. 그래?